자, 어제는 오리진 트레일로 단타 타점 잡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오늘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타점 잡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구독자 방 안에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데이 트레이딩에 꽤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타일의 단타를 하고 있냐면 데이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오버나잇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한 차례 큰 급등이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한 번에 큰 상승 파동이 나오지만 이 안에서도 쪼개서 보게 된다면 상승 1파, 2파, 뭐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매매 자체를 즐기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추경 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여기서 내가 매수를 했는데 지지라인을 깨면 손절을 반드시 해야겠죠. 어떻게 보면 이 구간에서 들어가기보다는 한 차례 상승 파동이 크게 나오고 나서 다음 상승 파동을 기다리면서 타점을 잡는 방법이라는 게 좀 더 안전하면서 확실하게 또 수익을 볼 수 있고 또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타 스타일을 하고 있냐면 하나의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이제 다음 상승 파동을 기다리면서 그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매수 자리를 노린다라는 부분들이죠. 저는 이런 매매들을 즐겨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리진 트레일을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냐면 이제 오리진 트레일 말고도 이제 어저께 오후에 나갔었던 코인이 바로 베니스 토큰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니스 토큰으로 어떻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냐면 한 차례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나서 이런 자리에서는 저는 안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평선, 단기 이평선과 5분 봉상 흐름으로 봤을 때 중기 이평선 구간들을 모두 이탈을 시켜야 된다. 어쨌든 이평선이라는 거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설정을 해두고 보는 부분들이고 이 기준 삼아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지 라인 자체가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지 라인과 저항 구간이라는 게 형성이 되게 되는데 보통은 이평선 구간들, 단기 이평선 구간들을 이탈했을 때는 항상 큰 투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어떤가요? 이 초록 색깔 선이 뭐냐면 바로 51선입니다. 51선. 51선을 조금 진하게 해볼게요. 보시면 이 초록 색깔 선인데 여기 구간들을 이탈하니까 갑자기 2%가 축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평선 구간들이 그냥 단순하게 보셔서는 안 되는 구간들이라는 거예요. 이평선을 이탈하면서 투매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도 이평선 자리들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투매가 또 한 차례 나오게 되죠. 자, 어떻게 보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세력들은 이평선 흐름들을 보게 되면서 개인들의 투매 물량들을 유발을 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한참 올라가다가 반등 주다가 어떻게 되죠? 이 검은 색깔 선 121선을 구간을 또 이탈을 시킵니다. 이탈을 시키면서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투매를 유발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인의 물량을 털어내는구나 라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어쨌든 여기서 얘가 급등을 하기 위해서는 상승 파동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올라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여기서 121선이든 101선이든 201선이든 상관이 없어요. 중장기 이평선 라인들을 이탈을 시켰다가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시키는 구간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런 구간들에서 단기적으로 시세를 주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도 어저께 뭐 조건이라든지 종목 선정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법이라는 게 결국에는 주식이든 어떤 매매를든 간에 다 똑같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저희 방에서도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계시고요. 저도 10년 이상을 주식을 해오다 보니까 주식을 하시는 분들 뭐 코인 방이긴 하지만서도 주식도 같이 말씀을 또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LG전자와 LG그룹주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단타를 하시고 이제 타점 잡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는 어떤 거를 매매를 했냐면 일단 조건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항상 시장에서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또 사막 컨텐츠는 좀 이따 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 LG를 매매를 했습니다. 자, LG를 매매를 할 건데, 자, 보시면, 자, 현재 보시면 어떤가요? 현재 보시면,
자, 이 하얀 색깔 선이 121선이에요. 지금 고점 구간 형성 이후에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죠. 이 121선 라인들을 이탈시키면서 똑같이 투매 물량 나오죠. 자, 자세히 보시면 이것도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렇죠. 투매 나온 겁니다. 물량 털어낸 거예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121선 다시 돌파 못 하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나락가는 거예요. 근데 돌파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됐나요? 시세 강력하게 주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 구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서 매수하잖아요. 아, 물량 당연히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둬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재돌파하는 순간들 노리면서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왜 골랐냐면 오늘 오전장은요, 어쨌든 반도체가 현재 시장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LG전자가 20% 넘게 급등하게 되면서, 원래는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부장과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주도를 했던 부분들이고, 어쨌든 오늘 오후 마감까지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도한 것은 맞지만 반도체 소부장이랑 반도체 위주로 많이 움직였다가 다음에 강세를 보였던 게 바로 LG전자였어요. LG전자를 비롯해서 LG그룹주랑 그리고 LG CNS, LG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도 많이 급등을 보여줬었죠. 결국 오전 11시가 되고 나서 판단을 해봤을 때, 아, 이번에는 LG그룹주가 상당히 강세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후 1시, 2시 넘어서부터 해서 2시 넘어서부터 해서는 이제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그룹주들도 많이 올라갔었죠. 근데 이 시간대는 LG그룹주가 훨씬 더 강세를 보여줬던 부분들이에요.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코인도 이런 식으로 먼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 우리가 이런 주도주들을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코인도요, 똑같이 돈이 쏠리는 코인으로 우리가 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손실을 볼 확률이 훨씬 큽니다. 자, LG는 이탈하면서 다시 회복해주고 급등을 보여줬잖아요. 그쵸? 자, 똑같은 거 한번 봐볼게요. MK전자도 지금 이거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이거든요. 자, 보시면 어떤가요? 자, 저는 이런 자리에서 탄다고 했나요? 아니, 저는 이런 자리 안 탑니다. 이탈하고 나서 회복해 줄 때 타요. 그쵸? 이때가 몇 시였냐면 1시 30분이었어요. 1시 30분에서 2시 사이면요, LG그룹주가 제일 강세였던 시기였습니다. 얘는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그쵸? 근데 보시면 어때요? 자, 결국에는 LG전자 차트 보시고 그리고 LG 차트 보시고요. 그쵸? 121선 하얀 색깔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MK전자 똑같잖아요. 근데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갑니다. 여러분들 코인으로 단타 매매 해보시면서 느끼신 것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뭐죠? 아무래도 똑같은 차트인데 어떤 거는 가고 어떤 거는 안 간다라는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결국에는 코인도 그래요. 결국에는 코인도 마찬가지로 돈이 쏠리는 코인으로 우리가 선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베니스 토큰 같은 경우 보시면 어저께는 제가 보시면 잠깐 볼게요. 자, 오리진 트레일. 자, 오리진 트레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을 때 뭐라고 했었죠? 딱 요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결국에는 이 구간 안에서 121선 위쪽에 안착을 해주면 한 번 더 시세를 준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었죠. A, B, C 파동 나왔었고 여기서 안착해주는 순간부터 가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안착을 해줬나요? 안착해주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자, 그럴 때도 똑같습니다. 어쨌든 오리진 트레일도 최근에 거래대금 자체가 상위권에 있는 종목이었던 부분들이고, 한 번 급등이 나오는 코인들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서 세 번까지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체크하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투매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현재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구간들까지. 그 구간을 뭐로 볼 수 있다? 현재 오리진 트레일은 121선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121선 라인들을 안착해 주면서 241선 라인들을 돌파를 하니까 갑자기 급등을 보이죠. 그리고 이전의 저항 구간에 맞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차례 박스권을 만들고 241선을 지켜주면서 동시에 한 차례 더 급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121선 라인들 돌파하고 나서 안착해주는 흐름들에서 매수를 하고, 여기 구간 1차 저항 구간에서 절반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 241선을 이탈을 하면 바로 전량 매도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평균 수익률이 1차 매도는 10%고 그리고 전략 매도 구간들은 3.42%니까 대략적으로 한 6% 수익 구간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차례 급등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현재 보시면 이 구간이 첫 번째 1차 목표가 구간이고요. 2차 목표가 구간은 요 자리들, 3차는 요 자리들 분할 매도해 나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오리진 트레일은 바로 하락이 계속해서 나와버렸으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베니스토크는 또 어때요? 저희가 어저께 이 자리에서 들어갔었죠. 자, 현재 보시면 딱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지금은 15분 봉, 5분 봉이잖아요. 자, 지금 보고 계신 거는 또 15분 봉이에요. 자, 그쵸? 자,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아까 보셨죠? 방금은 이제 사막 콘덴서로 봐볼게요. 자, 오늘 아침에 사막 콘텐츠로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는 결국에는 이 시세를 줄 수 있는 그 이유들을 우리가 다 찾아야 돼요.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LG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 이상씩 올라간 상태에서 다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다 알고 나서 들어가는 거고, 사막 콘덴서 같이 아침에 일찍, 자, 이거는 오늘 1.78%밖에 안 올랐어요. 그렇죠. 보시면 어때요? 저는 어디서 들어갔냐면 요 자리에서 들어갔어요. 자, 보시면 어때요? 이평선 라인들 싹 다 이탈했죠. 자, 이탈하면 안 봐야 되나요? 아니에요.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얘는 뭐죠? 반도체, MLCC, MLCC입니다. MLCC 하면 삼성전기가 생각나죠. 아침 9시 땡 하자마자 삼성전기 급등 보여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다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의 수급들이 대형주 위주로 많이 쏠렸어요. 특히 코스피 대형주로. 사막 콘덴서는 뭐예요? 사막 콘덴서는 코스피 쪽이라서 그나마 강세를 보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침 시작부터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지만 계속 체크를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고, 확실하게 이번에 하얀색 선 121선 라인 360, 240 라인들 확실하게 돌파하면 뭐예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몇 퍼센트 올랐을까요? 매수하고 나서부터 해서 9%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보시면 기껏 해봐야 한 5분 정도 되는 사이에 10%가량의 수익을 우리가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이것도 방법은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 방법도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이평선 라인들을 이탈시키고 나서 회복을 시키자마자 급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까 보셨던 LG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이탈시키고 나서 재돌파하자마자 급등.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제 시장의 돈들이 이 당시에는 LG그룹주로 쏠렸기 때문. 그쵸? 자, 지금 보시면 베니스토콘도 어떤가요? 자, LG 보시고요. 241선, 이평선 정배열 형태 다 띄고 있죠. 121선 이탈하고 안착해주면서 급등. 그렇죠. 베니스토크는 어떤가요? 모든 이평선 라인들 정배열 형태. 자, 지금 현재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주고 있지만 다시 한번 25,000 얼마? 자, 보시면 대략 한 25,700원에서 500원 정도 사이가 되겠네요. 자, 요 라인들에 돌파하고 안착해주면 어떤 흐름들? 요 흐름들이 나온다. 딱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베니스토큰도 한번 관심 갖고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항상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전보다는 연습을 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익숙해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간단하게 뭐 베니스토큰이랑 이런 것도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오늘 오픈레저 거래대금 손으로 봐보세요. 급등하는 것들을 보고요. 거래대금 하는 것들을 좀 보면서 결국에는 매매할 게 없어요. 코인은 지금 어쨌든 베니스토큰 하나랑 그리고 지금 보시면 위쪽에 다 저항 구간이 다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그나마 매매를 할 만한 게 이렇게 50% 넘게 급등을 해버리면 한두 번 시세 주는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보면 급등하고 나서 그 다음날에 한번 시세를 주긴 하죠. 이때가 3월 26일이거든요.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3월 26일인데 한번 급등이 나오는데 매매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이때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요행을 좀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저 같은 경우는 50% 넘게 급등하는 것들은 잘 안 보는 편입니다.
보통 꾸준히 계속 조금씩이라도 계속 움직이는 코인들로 해야 결국 꾸준히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베니스 토큰 정도 뭐 볼만한 게 지금 요새 들어서 볼만한 거는 베니스 토큰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추가적으로 볼만한 것들이 생기게 되고 매매 타점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방에다가 제가 공유를 계속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